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석입니다. 지난번 8편의 강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8편의 유익하고 재밌는 척추 강의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제목은요. 좀 특이합니다. 명의란 무엇인가입니다. 네. 척추 치료 분야에서 명의란 무엇일까? 이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명의의 기준과 현장 일선에서 일을 하는 의사 기준에서의 명의의 기준은 너무 큰 갭이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또 답답하고 이게 정말 이 이해도 때문에 상충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현장 일선에서 척추 전문의로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본 척추 치료 분야의 명의의 기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의의 기준 정해져 있죠. 엄청나게 큰 대형 병원, 소위 이름만 말하면 정말로 알 정도의 큰 대형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그리고 논문을 많이 써서 해외 학회에 많이 다니는 정말 유명한 의사분들, 이런 것도 명의의 기준 들어갈 수 있죠. 또 있죠. 여러분들 가장 인정하는 게 뭐죠? TV에 많이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 이것도 명의로 보십니다. 자, 일단은 제가 확실히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의 기준. TV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방송을 잘하는 것이지 꼭 그 분야의 명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명의일 수 있습니다만 명의를 바로 증명하는 것이 TV에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일례인데 제가 좀 TV에 좀 몇 번 나왔더니 제주도하고 해외에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근데 굳이 저한테 TV 많이 나오는 것은 방송을 잘하는 의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정한 명의의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과 분야에서 제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척추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 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술 잘해야 됩니다. 수술에 대한 실력이 없이는 당연히 명의의 반열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수술을 잘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좀 발품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았던 환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원들은 알고 있어요. 꼼꼼하게 수술을 잘하고 또 수술에 대해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부분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병원 직원들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그 선생님의 수술 실력이 좋은지를 알아보는 것,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평도 있잖아요. 요즘은 평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을 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첨부하면 외과의가 수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가려면 저는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은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돌이켜봐도 과거에 7, 8년 전에 제가 했던 수술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이란 것은 많은 시행착오가 쌓이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소 10년, 많게는 15년 이상의 경력이 쌓이면은 어느 정도 외과의로서의 실력이 입증이 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볼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명의와 저의 생각하는 명의의 기준은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스타 명의는요, 예약하려면 8개월 걸리고요. 어떤 분은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1년. 한 번 예약하는데 1년이고요. 재진이 또 8개월 걸려요. 척추 관절 질환의 분야는요, 물론 타 병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척추 관절 분야는 수시로 내가 활동량도 변하고요. 다치기도 하고 약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수시로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이후에 어떤 관리라든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을 사실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수술을 한번 했는데
재진까지 8개월. 전화했더니 네, 예약 최소한 6개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자,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선생님은 환자분을 기억할 수 없어요. 8개월 만에 오는 환자가 재진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 누군지, 내가 이 사람 수술했나 아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환자분과 의사 사이에 라포라고 하죠. 유대감이 굉장히 쌓이면서 대화를 하면서 아, 지난번에 제가 했던 운동 하셨나요? 예, 지난번에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셨죠?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런 기회가 당연히 치료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려면은 자주 봐야 돼요. 자주. 최소한 몇 주 단위는 아니라도 1개월에 한 번씩은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야지만 좋은 치료가 생긴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 명의는 보기 어려우면 안 된다. 최소한 자주 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과 환자분에 대한 존중. 이 자세가 없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고 심지어는 앞선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세 번째 조건이 없다면 저는 명의라고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오신 분인데 젊으신 분이었어요. 40대 중반 남성인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름만 되면 알 정도 유명한 대학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진료 시간 정말 정확히 40초 걸렸대요. 그래서 앉았는데 먼저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술하세요. 그래요. 저는 원장님 정말 저는 그 교수님 눈도 못 봤어요. 눈동자를 한 번도 안 보면서 수술하세요. 네, 그러니까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 잡으세요. 다음 나가주세요. 그러더래요. 진료 예약 8개월 걸렸는데 정말로 참다가 어렵게 갔는데 40초 만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카톡하면서 나가세요. 명일까요? 저는 그분이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유명한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스타 의사라 하더라도 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병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병의 마음도 읽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마음을 고쳐줘야지 통증도 감소하고 예후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자세한 설명, 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해야죠. 수술하세요, 나가세요가 아니라. 그리고 이분이 수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당장 다음 주에 결혼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 출장인데 이거 안 가면은 정말로 자기는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듣고 최대한 수술을 연기해주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환자분과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의사. 세 번째, 바로 명의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특이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역시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척추관절 분야는 정말로 고치기가 힘든 경우가 꽤 있어요. 연세는 너무 고령이세요. 이제 80대, 90대 넘으신 분들이 허리가 너무너무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수술도 못하고 그리고 이미 수술을 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수 없고 그런 분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팡이 짚고 80대 노모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같이 보따리 잡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해요. 뭔가 본인이 답답하니까 온 거겠죠. 그래서 왔더니 무슨 말 합니까? 해줄 거 없습니다. 가세요. 그래요. 더 이상 해줄 거 없어요. 수술도 이미 다 했고 수술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약도 드시네요. 네, 그리고 주사도 다 맞았죠. 네, 다 했는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라는 말 많이 한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의가 아니다. 자,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주사와 수술도 할 게 없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따뜻하게 위로라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에요. 죽고 싶어서 온 거예요. 라고 하면은 용기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 제가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정말로 어머니보다 훨씬 안 좋으신 분들 시간이 지나서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제 방문에 걸어 들어오신 분도 저는 봤어요. 어머니도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약 잘 드시면서 정말로 밝게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이 정말 그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좋은 치료의 결과를 보장하는 말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 한마디가 환자분한테는 그 하루가 굉장히 보람찬 하루가 될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 내가 정말로 버림받았구나. 이 마지막 명의라고 하는 이 의사한테까지 오기 위해서 8시간, 9시간 왔더니 가세요. 해줄 게 없어요. 그분한테는 사형 선고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손 잡아주고 용기를 주는 그 한마디. 혹자는 그래요. 아니 그렇게 책임질 수 없는 말 하지 마라. 희망 고문하지 마라라고 비판한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니에요. 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용기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더욱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예기준, 제가 오늘 준비한 명예기준은 SCI 논문도 아니고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수술에 대한 실력은 증명이 돼야 된다.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경험이 쌓은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두 번째, 자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으려면요, 지방에 있는 여러분 사시는 병원에 얼마든지 좋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6개월, 8개월, 1년 대기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세한 설명과 환자에 대한 마음을 이해해주는 존중, 이런 태도가 있는 의사여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이라도 환자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의사여야 된다. 오늘 배우신 내용 잘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동네에 사는, 우리 지방에 사는 명의를 반드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강의 말씀드릴게요. 척추질환 왜 자꾸 재발하나요? 네, 궁금하시죠? 내용 또한 알차고 재밌습니다. 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